안녕하세요. 취미로 콘트의 김철호입니다. 예스트레이더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변동성 돌파 전략을 할 때 잠깐 썼던 건데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몇 번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예스트레이더나 아니면 다른 HTS 수직으로 만든 지표를 트레이딩 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스트레이더의 지표를 트레이딩 뷰로 가져와서 적용시켜보는 간단한 예제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뮬레이션 차트를 하나 만들고요. 일봉 기준으로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이 예스트레이더에 내장되어 있는 지표들이 많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지표들도 있고 검색 조건도 있고, 오늘은 이 거래량 N% 상승이라는 지표를 트레이딩 뷰로 가져가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거래량이 특정 퍼센트 이상 상승하면 그날의 봉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마젠타색으로 표시가 되죠. 거래량 보시면은 전날의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10% 이상 상승했으면은 이런 표시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트레이딩 뷰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 지표에 대한 소스를 봐야겠죠. 지표에 대한 소스는 이 yes 랭귀지 편집기를 열어보시면 여기서 지표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N% 상승 얘를 눌러보면은 그거에 대한 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트레이딩 뷰로 가져가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적용시키기 전에 소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값으로는 N값을 받는데,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상승했을 때 표시를 해줄 것이냐. 초기값은 10이니까 10% 이상 상승했으면은 봉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if 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V가 거래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의 특정 퍼센트, 지금은 10%죠. 10%보다 크면은 자, 이렇게 봉색깔을 바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플롯 페인트 바라는 거는 찾아보시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봉의 색상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로만 되어 있어서 캔들 색을 다 바꾸는 것 같진 않고 그 꼬리들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뭐 이름은 뭐 거래량 상승이고, 이 마젠타라는 거는 분홍색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노플롯은 해당 바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다. 자,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체를 복사해서 트레이딩 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고 똑같이 일봉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 소스를 붙여넣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트에 넣기를 눌러보면은 에러가 나죠. 당연히 파인스크립트와 yes 랭귀지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인데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yes 랭귀지로 작성된 이 소스 코드를 파인스크립트로 바꿔서 아까 예스트레이더에서 나타난 결과와 똑같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지표 이름을 거래량 N% 상승 이렇게 정해보고요. 오버레이는 이제 차트와 겹쳐야 되니까 true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플롯 클로즈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처음에 이제 N값을 입력받는데 예스트레이더에서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인풋으로 선언을 하면은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변수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파인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먼저 설정하고 인풋 함수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 인풋에서 처음은 기본값인데 10으로 주시고요. 만약에 그냥 10으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정수로 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소수점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은 10.0 이렇게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9.5, 9.8, 뭐 5.5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로는 N%라고 해보죠. 그리고 뭐 나머지 값들은 굳이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yes 랭귀지 코드를 파인스크립트로 이렇게 바꾼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밑에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if 절이니까 if는 대부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든지 if예요. if 써주시고, 예스트레이더에서는 V가 거래량을 뜻했는데 파인스크립트에서는 볼륨이라고 전체를
붙여주셔야 거래량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벌써 빨갛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똑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거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니까 뭐 수학 공식이야 뭐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트레이더는 이 then이나 이제 begin, end를 쓰는데 파인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쓰지가 않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begin도 안 쓰고 end도 안 쓰죠. 그 다음에 이 floatPaint bar라는 함수를 파인스크립트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파인스크립트에서는 이런 함수가 없고, 자 플롯이라고 쓰고 레퍼런스를 한번 뒤져 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플롯 캔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캔들을 그린다는 함수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플롯 대신에 플롯 캔들이라고 쓰면은 이 캔들 모양대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색깔만 바꾸는 거니까 시고 저종 값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시고 저종 이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틀은 거래량 상승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인자로 컬러가 나오는데 파인스크립트 4부터는 이제 컬러 값은 컬러 점 하고 뭔가 색상 값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라고 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기존의 빨간색 캔들이랑은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녹색도 그렇고 예스트레이더에서는 마젠타로 했으니까 비슷한 색으로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컬러, 그러니까 이 캔들의 몸통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 컬러는 꼬리의 색깔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디테이블은 뭐냐, 이것은 이제 지표 속성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보더 컬러라는 것을 캔들 색깔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테두리 색깔이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lse no float, 이거는 뭐 굳이 파인스크립트에서는 구현을 하지 않아도 이게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스트레이더 코드를 파인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주석 처리하고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차트에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에러가 났죠. cannot use float candle in local scope 이렇게 나왔는데, 이 플롯 캔들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if절 안에는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롯 캔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도록 들여쓰지 않고 써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f절 안에 이 플롯 캔들이라는 함수 전체를 넣진 못하니까, 그러면 인자들을 바꿔가지고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플롯 캔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레퍼런스에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린다면은 다 이제 전체 캔들이 이런 색으로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이제 보는 차례를 맨 앞으로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캔들이 이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원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가 될 때 이 캔들만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니까 시고저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NaN, 그러니까 값이 없으면은 이제 bar을 그리지 않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은 시고저종 값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캔들을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조건에 들어갔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이라도 없게 만들어주면은 돌아갈 것 같아요. 예스트레이더 지표를 파인스크립트 지표로 이제 바꿀 때 이런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함수들로는 다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함수의 특성상 얘는 이제 if절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레퍼런스를 봐서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표시가 안 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봤더니 자, 이 네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없애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자유자재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플로캔들에서 그런 기능조차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플로캔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아마 플로네로나 플로쉐입 이런 것들로 아마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봉 색깔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이 밑에 이렇게 어떤 이제 동그라미나 화살표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이 예스트레이더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조건을 알았으니까 아무거나 이제 골라가지고 거기를 이제 값이 없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어떤 변수 하나, 임시 변수죠. 그냥 temporary 해가지고 tmp라고 이제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라고 하셔도 되고, 어떤 변수 그냥 하나 설정해서 temp에 일단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값, 이 na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값이에요. nan. 얘를 일단 초기화를 시켜주고,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tmp를 클로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종가 클로즈 이렇게 하고, 자, 이 tmp를 클로즈 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tmp는 처음에 아무런 값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 만약 직전 봉 대비 현재 거래량이 10% 이상 높았다 그러면은 tmp에 갑자기 이제 클로즈 종가가 들어가고, 그럼 이 출력되는 부분에서 tmp에는 종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로 캔들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여기는 이 구간은 그냥 건너뛰거든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tmp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값이 들어가게 돼서 얘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선언했던 변수를 고칠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땡땡을 붙여줘야 됩니다. 콜론을 붙여줘야 되죠. 콜론하고 등호 표시를 하면은 비로소 이 값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차트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근데 또 에러가 났죠. 8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는데 어떤 키워드가 없이 이 값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다가 var이라는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도 원인을 제가 그 파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얘가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if 대신에 이 변수에다가 직접 조건식을 넣어서 어떤 값을 넣을지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보다 이 사막 연산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파인 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이거는 tmp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충족하면 이 물음표가 그거죠. 자, 이 조건을 충족하니? 자, 충족하면은 클로즈를 넣어. 근데 이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na를 넣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차트에 넣어볼게요. 근데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에러가 안 났고 차트에 스크립트 스터디 넣었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갔던 게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넣었던 거 지워주고요. 얘를 맨 앞으로 오는 차례를 해주면, 아까는 전체가 자주빛으로 물들었지만 이번에는 군데군데에만 이렇게 자주색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직전 봉 대비 거래량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스트레이더 아까 값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꼭대기 부분에 길게 자주색이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봉에서도 또 자주색이 나타나죠. 다음 봉에서 자주색이 나타나고,
하나 건너고 하나 건너고 하나 건너고 하나 건너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결과값이 똑같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캔들 값이 똑같고 이 받는 거래량 값이 같기 때문에 결과는 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표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만약에 여기는 자주색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주색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이 지표 변환 과정이 잘못되었거나 이 차트 값이 다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은 뭐 해결하시는데, 근데 받아오는 가격 값이 달라지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변화는 아무리 100%로 했다고 해도 받아오는 값 자체가 달라지면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값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잘못 짠 거겠죠. 그래서 지표 변환이 잘 됐으니까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는 다 지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딱 세 줄로 이 지표를 구현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나는 10%가 아니라 20% 이렇게 설정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이제 20%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자주색 봉은 좀 줄어들겠죠. 나오는 것들이 값이 좀 달라졌나요? 30, 좀 달라졌죠? 그러면 100%로 해봅시다. 전날 거래량 대비 2배의 거래량이 나온 날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2배가 나왔다는 거는 전날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오늘 조금만 이제 올라도 이제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급등해가지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을 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거래량의 변화를 좀 매매하실 때 좀 의미를 두신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매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스트레이더에서 좀 마음에 드는 지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소스 코드를 본 다음에 이걸 다 트레이딩뷰로 가져와서 얼마든지 다른 뭐 해외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그런 뭐 암호화폐에 적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스트레이더 지표 소스 코드를 트레이딩뷰로 갖고 와서 파인스크립트로 변환해보는 그런 과정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쓸 수 있는 코드들도 있는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구현하는 방식 자체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이제 if, else 구문을 썼지만 파이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사막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 함수의 인자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 함수가 if절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밖으로 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인자를 이제 바꿔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플롯 캔들이 그런 기능, 이렇게 군데군데 조건을 만족할 때만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플롯 쉐입 이런 걸로 구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플롯 쉐입 하고, 그러니까 플롯 쉐입은 차트의 어떤 모양을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시리즈라는 거는 플롯되는 데이터 형식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조건을 전체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변수를 하나 정해줘서 뭐 예를 들어서 is up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넣고, 이제 스타일은 타이틀은 뭐 거래량 상승 하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shape 점 해서 쓸 수 있는 거 예로 업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차트에 넣어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하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롯 캔들로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이런 방법으로 다르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같은 걸로 지정을 해주면은 빌로우바 하면은 이 화살표가 밑에 가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보기엔 익숙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살표로 보는 게 편하시다 하시면은 플롯 쉐입을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캔들 색깔이 변하는 게 더 보기 쉽고 편한 것 같다 하시면은 플롯 캔들을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표시를 하시느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스트레이더나 키움증권 같은 데서 쓰는 수식을 이 트레이딩뷰 파인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이제 종종 받는데, 가능할 수도 있고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스트레이더나 키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 트레이딩뷰 파인스크립트로는 구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100%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인스크립트를 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그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파인스크립트 문법에 맞게 변환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구현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느냐는 이제 의문인 거죠. 그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은 이런 과정들이 전혀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을 제가 또 해드리기에는 뭐 이런 간단한 지표는 그냥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양이 많아진다, 100줄, 200줄짜리 지표나 뭐 전략이다, 그런 거는 그런 지표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제가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성문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왜 거기에 어떤 코드가 쓰여져 있는지 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려서 제가 역시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은 이제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그냥 실전반으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해보시다가 모르는 부분, 아니면 에러가 났는데 이게 왜 에러가 났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그거는 그냥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아마 쉽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